자, BOD에 대해서 이제 뭐 초기 유기물질 농도로 BOD를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BOD 계산을 위한 이론식을 한번 이론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BOD 반응식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아이고야. 네, 반응식 한번 떠올려 볼까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유기물질의 농도는 K-의 네, C. 이게 유기물질의 농도였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유기물질 농도인 유기물질 C 대신에 BOD의 산소 당량을 이용하면 이제 dT분의 마이너스 dAT, 즉 BOD의 변화, 시간에 따른 BOD의 변화는 K-의 AT가 됩니다. 자, 왜냐면 이 AT가 사실상 시간에 따라서 계속 감소할 거잖아요. 감소량이 마이너스로 될 거기 때문에 이 앞에 마이너스를 하나 더 붙여야 우측의 농도에다가 이 반응속도 상수를 곱한 이 부호를 맞춰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거를 이제 적분을 해요. 적분을 하면 L0분의 LT는 2의 마이너스 K 다시, 즉 반응속도 상수가 2의 그 지수승으로 올라가는 거죠. 여기에 시간을 곱하고, 이거는 밑을 2로 하는 경우엔 그렇지만 밑을 자연대수로 한다면 자 마이너스 KT가 되는 거죠. 여기서 K는 모두 이제 밑을 2로 하느냐 아니면은 10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반응 속도 상수가 됩니다. 여기서 이 반응이라는 무슨 반응을 의미하겠어요? 유기물질의 감소 반응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2에 올라갔을 때 이거랑 같지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K는 K 다시 나누기 2.303의 303의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기에 너무 글씨가 작은가? 핸드폰으로 많이 봐요. 그럼 좀 더 크게 적을게요. 자, 그래서 이 식은 자, 이게 뭐겠어요? 시간에 따라서 시간 t에서 가지는 시간 t가 지난 후 남아있는 BOD 나누기 초기 BOD가 됩니다. 이거는 2의 마이너스 K 다시의 시간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 반응 속도 상수의 단위는 1 나누기 시간 타임이 되고 통상적으로 1 나누기 데이예요. 그러면 이 시간은 데이 단위겠죠. 그죠? 데이 단위고 이 반응 속도 상수는 1 나누기 데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될 때 소모된 BOD를 우리가 Y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지우고 해볼까요? 잠시만요. 자, 소모된 BOD를 Y라고 한다면 Y는 처음에 존재하던 L0
즉 처음에 존재하던 BOD에서 그때 시간 t에서 남아있는 BOD, AT를 뺀 것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뺀 게 되고, 사실 방금 얘기했던 이러한 부분, 요 부분, 그죠? AT는 이 부분에서 AT는 A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K 다시의 T 라든지, 그죠? 아니면은 밑을 10으로 하는 경우에 A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K의 T, 이거를 여기에 대입하면은 y는 어떻게 되느냐면 A0에 1 빼기 2의 마이너스 K 다시의 T가 되거나, 아니면 A0에 1 빼기 10의 마이너스 K의 T가 되게 됩니다.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 다음 연습 문제로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자, 시료의 최종 BOD가 120mg/L였어요. 최종 BOD L이 BOD U와 같은 개념으로 BOD가 이 정도였어요. 처음 시료에. 그죠? 처음 시료를 BOD를 테스트해서 끝까지 유기물질을 다 분해할 때까지 소모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으로 쟀을 때 120mg/L. 이 시료의 K 다시 값이 0.28/day였다 라고 했을 때 소모된 BOD는, 남아있는 BOD는, 자, 3일 후 소모된 BOD는 어떻게 되겠어요? AT는 A0에 2에 마이너스 K 다시에 아이고야 K 다시에 T가 되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소모된 BOD를, 남아있는 BOD를 잰 다음에 소모된 BOD를 이제 빼주면 되는 거겠죠. 그죠? 아니면은 소모된 BOD를 먼저, 자, 소모된 BOD Y는 A0에 1 빼기 2의 마이너스 K 다시의 T라는 이 식을 먼저 써서 소모된 BOD를 먼저 계산을 하고, 소모된 BOD를 처음 120에서 빼줌으로써 남아있는 BOD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3일 후에 있는 BOD, 소모된 BOD Y는 처음 있었던 120에 에서 1 빼기 2에 마이너스 K-가 0.28 곱하기 28/day였잖아요. 그죠? 3일 후래. 그러면 3. 그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지금 2의 지수승으로 올라가 있는 이것의 단위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고 이거 계산하면은 68mg/L가 3일 후에 소모된 BOD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BOD는 120 빼기 68을 해서 52mg/L가 되는 거죠. 5일 후도 마찬가지로 무엇에 대해서 풀면 돼요? 여기에 5를 넣어서 풀면 되고요. 10일 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풀면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한번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료에 비오 유기물질만 존재할 경우에 자, 시료에 유기물질만 존재할 경우에 BOD 감소 곡선은 이래요. 여기 지금 이게 BOD 혹은 이제 L, 그죠? 이게 시간이 되면 처음에 시료의 유기물질이 이 정도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초기에 존재한 BOD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댔죠? L0라고 표현한댔죠. 그죠?
A0는 이렇게 감소하는 곡선을 가지게 될 겁니다. 왜? 수중에 존재하는 미생물질이 이 유기물질을 계속 먹을 테니까. 그죠? 계속 먹어서 없앨 테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남아있는 BOD, 즉 LT의 곡선, 잔존 BOD에 대한 곡선은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이것을 그래프를 조금 더 달리해서 Y 소모된 양에 대한 곡선으로 간다면 소모된 양은 이렇게 가겠죠. 그죠?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지금 좀 과한데 잠시만요. 다시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려보자면 요렇게 안 현실적이다. 현실적이지가 않아. 자, 이렇게. 그래서 원래 있던 양하고의 살짝의 차이가 있어야겠지. 왜냐하면 요만큼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네, BOD 그 감소된 양에 없어진 양에 대한, 즉 소모된 BOD의 양이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Y 소모된 BOD가 되는 거죠. Y는 A0 빼기 AT였기 때문에. 그죠? 자, 이렇게 잔존 BOD가 되는 거고, 잔존 BOD AT는 어떻게 계산한댔다? A0에 E에 마이너스 K-의 T로 계산을 한댔다. 그리고 혹은 밑이 10일 경우에 마이너스 K의 T로. 이거하고 이게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에서는 밑을 뭐로 하라, 그리고 K-는 뭐다, 이런 식으로 딱 값을 줘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잘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유기물질에 의한 산소의 그 어떤 유기물질에 의한, 여기까지는 유기물질의 분해에 의한 산소 소모로서의 BOD만을 다루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시료에 만일 암모니아성 질소 등이 존재할 경우에는 질산화에 의해서 산소 소모가 추가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그죠? 암모니아성 질소가 산화되면서 암모니아성 질소, 암모니아에 붙어 있는 수소를 똑똑똑똑 다 띠내고 산소를 척 붙여버리는 과정을 우리가 암모니아 산화 또는 질산화라고 부른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산소 소모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암모니아의 산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산소의 소모인지 아니면은 유기물에 의한 산소 소모인지를 우리가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면 BOD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게 돼요. BOD를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탄소계 BOD와 그리고 질소계 BOD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탄소계 BOD는 영어로 카보네. 자, 이게 교과서 어디에 있어요? 자, 이렇게 부르고요. 질소계 BOD는 암모니아성 질소계 BOD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자, 이 탄소계 BOD에서의 산소 소모는 탄소화물이 산소와 만나 물과 이산화탄소와 물과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 부분이 암모니아성 질소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되는 반응이고, 단백질 또한 산소를 만나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형성하거늘, 질소의 BOD의 반응은 어떻냐면은, 질소의 BOD의 반응은 암모니아성 질소가 두 개의 산소가
3개, 산몰이 붙어가지고 질산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두 몰과 이렇게 형성을 해요. 이렇게 형성을 하고 이 아질산성 질소는 또 와가지고 산소를 하나 만나서 질산성 질소를 만들어요. 그러면 봐요. 요게 두몰이 최종적으로 두몰의 질산염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산소가 몇 몰이 쓰였어요? 4몰이 쓰였죠. 그죠? 두몰의 암모니아에 4몰의 질소가 쓰였어요. 그러면 1몰의 아이고 내가 가리는구나. 1몰의 암모니아성 질소에 2몰의 산소가 쓰인다는 얘기야. 그죠? 산소가 쓰인다는 얘기야. 그죠?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질소성 BOD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러한 식이 있어요. 이러한 식에서 요거에 집중을 해야 돼요. 몇 몰에,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유기물에 붙어 있는 질소의 개수만큼의 몰수의 암모니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1몰의 암모니아를 질산을 하는데 2몰의 산소가 쓰인댔어요. 그래서 이 C 곱하기 2 한 것만큼의 산소가 더 소모가 돼야 그게 이제 질소성 BOD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자, 아까 얘기했던 C6 H11 산소 하나에 질소 2개의 반응 6.75 O2 만나서 6개의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그리고 2.5의 물을 만들고 그리고 질소가 2개 붙어 있었으니까 2개의 암모니아성 질소를 만들겠죠. 그죠? 암모니아를 만들겠죠. 자, 그러면 질소의 BOD. 자, 일단 질소의 BOD를 탄소의 BOD가 37g. 37g 있었어요. 앞에 문제를 한번 다시 가볼까요? 여기 지금 37g 있었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네. 그래서 37g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지. 이 용액이 가지고 있는 탄소성 BOD 질속의 BOD의 양을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탄소의 BOD 양은 얼마로 계산이 됐었지? 63으로 계산이 됐었어요. 그죠? 63으로 계산이 돼서 여기서 이거는 63 mg O2 per liter 더하기 질속의 BOD가 이제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일단 구해야 돼. 얼만큼. 그죠? 그래서 질소의 BOD를 구하자면 자, 37g 리터 곱하기 127g에 아까 밀리그램이 아니었나봐. 네. 127g에 실수를. 네. 1몰에 근데 이거 1몰당 이게 얼만큼 몇 몰이 나온다고? 2몰이 나온댔잖아요. 반응식에 의하면 이게 1몰당 이거 1몰당 이거 1몰당 이게 2몰이 나오는 거니까 1몰에 이거당 2몰의 암모니아가 나오는 거지. 그죠? 2몰의 암모니아가 나와서
이게 2몰이 나오는데 일단 1몰의 암모니아가 항상 2몰의 산소를 소모하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산소가 밀리그램 퍼 리터로 나와야 되니까 1몰의 산소는 32g의 산소니까 그래서 단위들을 한 번씩 이렇게 지어 볼까요? 그람, 그람, 몰, 몰, 그리고 몰 암모니아, 몰 암모니아, 몰 O2, 몰 O2, 즉 그람 O2만 남고 퍼 리터만 남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걸 계산하면 37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2 나누기 127 밀리그램 O2 퍼 리터가 된다. 즉 이게 37 그람이죠. 37g O2 퍼 리터가 되고 앞서 나왔던 그 정답 63이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60 총 BOD 탄소계와 질소성 BOD를 다 합한 총 BOD는 63 더하기 37 즉 100g O2 퍼 리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의 계산법이 됩니다. 중간고사에도 낼 텐데 네 계산할 수 있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복합적인 문제예요. 그죠? 복합적인 문제로 자 유기물 100mg per 리터가 있어요. BOD는 어떻게 되겠어요? COH7 탄수화물 그죠? 이거 더하기 5 더하기 4분의 5 빼기 내가 지금 풀이해 놓은 걸 보고 하고 있어요. 빼기 4분의 3 O2는 몇 개의 이산화탄소? 5개의 이산화탄소 더하기 2분의 9 빼기 2분의 7 아이가 네 잠시만요. 네 2분의 A가 2분의 7이지.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잘못 풀어놓음으로써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문제가 꼬이게 됩니다. 2분의 A니까 2분의 7이에요. 그죠? 이게 N이고 이게 A 이게 B 이게 C였다. 그죠? 2분의 9가 아니라 2분의 9로 풀어놨대. 자 여러분이 그래서 풀어봐야 되게 생겼어요. 자 2분의 7 빼기 2분의 3 그죠? 2분의 3 H2O 더하기 암모니아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BOD를 계산한 다음에 5일 후에 남아있는 BOD는 어떤 걸로 계산해야 돼요? 이거 다 계산해 가지고 BOD L0를 구한 다음에 L0 곱하기 밑이 10을 했으니까 10에 마이너스 K의 T는 LT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남아있는 BOD를 계산을 해야 되죠. 감소된 BOD는 L0 빼기 LT 해가지고 구하면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고 네. 이 앞 페이지에서 계속되는 예제로서 10mg 암모니아 퍼 리터가 초기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볼 때 이게 다 분해되었다고 가정될 경우에 총 질소성 BOD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자, 여기 이게 원래 존재하고 있었고 그리고 앞에 문제로서 생성되는 암모니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100mg per 리터로 인해 가지고 생성되는 암모니아의 밀리그램 per 리터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가지고 와서 여기에 더해 주는 거지. 여기에 더해줘서 이만큼이 있는데 이만큼을 또 질산화 시키려면은 이걸 몰수로 바꿔서 암모니아 1몰당 2몰의 산소가 소모된다는 점을 들어서 네 그렇게 해서 총 질소성 BOD만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사실상 문제가
끝이 납니다. 아이고, 수업이 끝났네. 네. 이렇게 해서 BOD에 대한 내용을 다 했고요. 한 주에 얘기하기로는 조금 버거운 문제긴 한데, 지금이 6주차, 7주차, 진도는 적정해요. 다음 주에는 BOD 살짝 복습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경도, 알칼리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이번 주차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